전 세계에서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요? 아니고 중국이에요. 인구 자체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1인당 라면 섭취량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한국이 1등이에요. 한 사람이 1년에 75개를 먹는데요. 전 국민이 일주일에 한 개 반은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먹는다는 거죠. 라면의 종주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라면을 더 애정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라면이 깊이 침투하고 있어요. 국산 만화만 봐도 라면이 꼭 나와요. 둘리보면 허구한 날 라면 끓여 먹죠. 마이콜이 부른 라면송도 유명하고 검정고무신에서도 보면은 비싸가지고 못 먹는 음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때도 라면은 비싼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극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영화 속 라면 먹방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또 줄줄이 나와요. 최근에는 매체를 타고 한국의 라면이 외국에도 소개가 되고 있죠. 기생충으로 짜파구리가 유튜브로 불닭볶음면이 유명해졌어요. 외국인들이 이거를 챌린지라고 먹는데 조회수가 몇 천만이 나오더라고. 문화하면은 또 라면 먹고 갈래도 빠질 수가 없죠. 주로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할 때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멘트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야 직접 육성으로 들어볼 일은 없겠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그만큼 잘생긴 애들이 또 여러분 목까지 대신해가지고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이 고백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내가 못 받고 있으면 누군가는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부터 라면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이쯤에서 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시나소바라는 음식이 라면의 원료예요. 시나소바? 되게 낯설죠? 소바는 메밀국수를 말하는 것 같고 시나는 뭐 시나몬인가? 자, 시나랑 차이나 발음이 영 비슷하죠? 이 시나소바는 중국식 국수란 뜻이에요. 중국의 국수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음식이죠. 나중에는 이거를 또 라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겪었죠. 미국한테 쥐어 터지다가 졌어요. 이때 나라가 폐허가 되고 먹을 게 궁해지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이 일본한테 식량 원조를 해요. 흠씬 두들겨 팰 때는 은제고 이게 무슨 경우일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굶어 죽으면 찝찝한 게 있어요. 당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공산화가 되고 있었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오염이 퍼지는 거를 막아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남한을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남아도는 밀가루를 짠 처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 테니까 공산국가는 되지 마. 이 우방국가 파티에 껴줄 테니까 사회주의만큼은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일본의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생각을 딱 합니다. 이 남아도는 밀가루를 이용해서 식품을 개발해보자. 이거를 대량으로 보급하면 식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 그렇게 탄생을 지킨 게 치킨 라멘이에요. 이게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멘입니다. 라멘은 태생부터 가난해서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면이 한국에는 언제 넘어오냐? 일본이랑 거의 비슷해요. 역시 전쟁과 가난이라는 시절을 타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잖아요. 후유증으로 먹을 게 없었어요. 얼마나 없었냐? 이거를 상징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꿀꿀이 죽이죠.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다가 끓여낸 죽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양조화시킨 음식이 부대찌개인데 지금의 부대찌개랑 꿀꿀이 죽은 근본이 달랐어요. 썩은 내가 올라와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담배꽁초나 씹던껌도 나오고 그랬다니까. 이것도 줄을 서가지고 먹었다고 해요. 민족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음식인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긴 줄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보험회사 사장님이었거든. 꿀꿀이죽을 먹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순전히 호기심에 줄을 서가지고 먹어본 거예요. 한 숟갈 딱 뜨는데 어금니에 뭔가 단단한 게 씹혀요. 뱉어보니까 깨진 단추 조각이었대요.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지금 이거 보험이고 나발이고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일본에 라면이라는 게 나왔더라고. 우리도 저거 한번 만들어보자. 마음을 먹습니다. 밀가루야 뭐 여기도 많으니까 우리도 원조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이 라면을 만들 기술도 없고 설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좀 주십사. 일본으로 날아가요. 보험이고 사장자리고 뭐 다 때려치고. 바로 이 남자가 삼양식품의 창업자 전중인 씨예요. 검정고무신 만화에도 나올 거예요. 일본에 가서 메조식품이라는 업체의 사장을 만났어요. 거기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로 제기했다.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 6.25 당시에 유엔군이 일본에 주둔했어요. 대충 일본의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한국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이때 일본이 유엔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패전국으로 고생하던 일본이 이걸로 제기를 했고요. 한국이 고생할 때 일본은 그걸로 덕을 봤으니까 괜시리 미안하기도 하고 이 빚을 갚겠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기술도 전수받고 제조 설비까지 싼 값에 받아왔어요. 이렇게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삼양라면이었죠. 농심이나 오뚜기가 아니라 삼양이 원조입니다. 처음엔 이거를 10원에 팔았어요. 당시에 담배 한 갑이 25원이고 뭐 짜장면이 40원이었으니까 저렴하죠. 그리고 그때쯤 정부에서 혼분식 장려운동이라는 거를 했어요. 쌀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섞어 먹으라는 거죠. 이때 보리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원조받은 밀가루도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설렁탕에다가 소면을 넣기도 하고 반죽을 찢어가지고 수제비도 많이 해먹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라면 섭취도 권장이 되면서 라면이 빠르게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삼양이 라면 시장을 개척했어요. 이 개척된 영토를 논아먹겠다고 여기저기서 라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개척지는 전장이 되고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지를 먹은 삼양을 꺾지 못했고 대부분의 라면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롯데 집안 사람이 전장에 입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롯데 집안에서 가출한 사람이었죠. 당시 롯데에서는 집안 싸움이 좀 있었어요. 셋째 아들 신춘호가 라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장남 신격호 회장이 반대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걸로 둘이 의견이 갈려가지고 싸우다가
싸우다가 결국에 삼남 신춘호가 독립해서 나왔어요. 롯데공업이라는 회사를 따로 세워요. 가출한 거죠. 그러니까 라면 때문에 싸우다가. 그러다 여기서 만든 소고기 라면이 대박을 쳤어요. 당시에 라면들이 닭고기 육수를 많이 썼거든. 근데 이거는 소고기 육수가 베이스였어요. 소고기 국물 비스무리한 맛을 값싸게 먹을 수 있다? 가난했던 그때 서민들한테는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이걸로 점유율이 20%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에 출시한 게 농심라면이에요. 유명한 코미디언을 모델로 써가지고 광고가 잘 먹혔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멘트로 유명한 광고죠. 덕분에 점유율 30%를 넘기게 됐고요. 이게 나름 대표 상품이 되면서 회사 이름까지 농심으로 바꿨어요. 장남 신격호 회장이 이름에 롯데 쓰지 말라고 따진 것도 있고 농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음으로 농심이 80년대부터는 정말 엄청난 히트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첫 타자로 육개장 사발면이 나옵니다. 이제 슬슬 요즘 것들도 아는 라면이 나오죠. 한국에 처음 컵라면을 선보인 거는 삼양인데 팔리기는 육개장이 훨씬 잘 팔렸어요. 아직도 컵라면 중에는 넘사벽으로 1등이고 전체 라면 순위를 봐도 봉지라면이랑 경쟁이 되면서 최상위권까지 올라가 있는 유일한 컵라면이에요. 그 후로도 뭐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까지 연달아 대히트를 치고요. 그렇게 점유율 40%까지 넘기면서 농심이 업계 1등을 차지하게 돼요. 원조였던 삼양을 꺾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농심이 막 격투기를 하듯이 연계 공격을 때리니까 삼양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농심은 여기에다가 또 필살기를 꽂아버려요. 궁극의 비기를 해방합니다. 바로 신라면을 내보내게 돼요. 라면의 황제죠. 이 신라면의 신이 매울 신자를 쓰잖아요. 이 신자가 창업자 신춘호의 성씨랑 같은 신자를 써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로 점유율이 50%를 넘기면서 2등인 삼양과 점점 더 격차를 벌리게 돼요. 신라면 자체는 91년부터 판매량 1등을 찍었고요. 이 기록이 30년 동안 안 깨지고 있어요. 최근에 진라면이 신라면을 꺾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뚜기의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농심을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민간 신앙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삼양은 지는 해가 됐고 이거를 다시 뜨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어요. 우지파동이라는 사건이었죠. 당시에 익명의 투자가 검찰에 들어갔어요. 누가 보는지 몰라요. 요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라면 업체들이 공업용 우지로 면을 튀겼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해서 검찰이 라면 회사들을 뒤집어 깝니다. 이 우지가 소기름이에요. 공업용이라고 하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공업용 우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안 좋아 보이게 하려고 만든 말장난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우지를 식품에다가 써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검찰이며 언론이며 라면 업체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당시에 라면 업계가 줄다기를 맞고 무너졌어요. 그중에 제일 아프게 맞은 게 삼양이었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삼양의 이미지는 박살이 났고 이 생산까지 중단이 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삼양이랑 농심이 싸우는 동안에 이 둘만 있던 건 아니에요. 80년대부터 팔도랑 오뚜기도 밑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농심은 신라면, 삼양은 삼양라면, 오뚜기는 진라면. 보통 베이스가 되는 제품들이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팔도는 특이한 게 비빔면이 잘 팔리죠. 그리고 팔도에서는 또 컵라면으로 왕뚜껑이랑 도시락이 유명해요. 특히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러시아 컵라면 시장의 60%나 먹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러시아가 한국 라면을 먹게 됐을까? 아무래도 소련 시절에 전쟁도 많이 겪고 냉전도 있어가지고 소련이 무기도 잘 만들고 중공업이 발달했거든요. 문제는 경공업이나 소비재 산업이 약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팔도의 도시락이었고 보따리상이 블라디보스토크랑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팔았대요. 가깝잖아요. 오리배로도 갈 수 있을걸? 나중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거래를 했어요. 우리는 팔도 도시락이랑 초코파이 같은 거를 주고 러시아한테는 탱크를 받아왔어요. 네, 컵라면이랑 탱크를 바꿨어요. 드립 아니고 진짜 실제 사건이에요. 이런 게 진짜로 엿바꿔 먹은 거 아닌가? 팔도는 주로 포장해서 혁신을 해왔어요. 왕뚜껑 보면은 진짜로 덮어주는 뚜껑이 있잖아요. 도시락은 또 자각형이라는 특이한 형태를 시도했고요. 말고도 액상스프도 팔도가 먼저 했어요. 다음으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원래 70년대에는 카레나 케첩 같은 소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청보식품이라는 곳이 라면 팔다가 망하거든요. 이거를 오뚜기가 흡수하면서 80년대부터 라면 장사를 시작해요. 혹시 오뚜기 제품 중에 열라면이랑 스파게티 아세요? 이게 청보식품 때 개발된 애기들이에요. 이 전장에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게 오뚜기였던 거죠. 늦게 시작은 했지만 옛날부터 진라면을 저렴하게 팔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나름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농심, 삼양, 팔도, 오뚜기라는 4강 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최근엔 이 체제 안에서 서열 변화가 조금 있었죠. 오뚜기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전략은 한결같아요. 가격으로 승부를 봐요. 다들 라면 값을 올릴 때 혼자서 가격 동결을 외쳤어요. 민생을 신경 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상속세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시원하게 토해냈어요. 중견기업인데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많이 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미담까지 발굴이 되면서 착한 기업, 팔아줘야 되는 기업으로 굳어지게 되고요. 이 오뚜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경쟁사들이 좀 못나진 것도 있어요. 원가를 절감한다고 혹은 새로운 맛을 시도한다고 원재료를 바꿔치기 하면서 맛이 바뀐 거예요. 신라면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삼양라면에서 햇맛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 라면 가격이 서민경제랑 직결이 돼가지고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니까 대신해서 원가를 절감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식품의 핵심은 맛이잖아요. 핵심 가치를 훼손할 만큼 이 원가 절감이 절박했을까? 그런 1차원적인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요새는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맛을 복구를 좀 했다고 해요. 어쨌든 덕분에 오뚜기는 2등으로 올라오고 삼양은 3등까지 내려가는 식으로 정세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면서 농심의 점유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든 싫든 간에 농심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아직도 시장의
절반을 먹고 있습니다. 80년대에 나온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 육개장 얘네들이 지금도 판매량으로 최상위권이에요.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인 제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농심밖에 없어요. 농심이라는 벽이 꽤 높은 거죠. 다음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면에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유행처럼 지나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라면의 프리미엄화예요. 랍스타에다가 뭐 제주도 흑돼지까지 들어가요. 태생부터가 가난하게 태어난 라면이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진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이 프리미엄이라는 흐름을 처음 만든 게 신라면 블랙이에요. 처음에는 썰렁탕 한 그릇에 영양이 들어갔다고 홍보했다가 이게 허위 광고로 밝혀지면서 과징금 물고 발을 뺐어요. 요새는 해외에서 히트를 치고 금이환영을 했어요. 뉴욕타임즈 선정 맛있는 라면 1위에 뽑히기도 했고, 그 뒤로 짜왕이나 진짬뽕처럼 단가가 좀 높은 애기들이 히트를 치면서 여기저기서 고가의 제품들을 팔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잠깐 유행한 트렌드가 하얀 국물이죠. 나가사키 짬뽕이나 꼬꼬면 같은 게 지나간 적이 있죠.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닭고기 육수에다가 하얀 국물이었거든요. 꼬꼬면 덕분에 잠시 복고로 돌아갔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 이 수많은 유행들 중에서 제일 핫했던 거는 따로 있어요. 진짜로 핫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매운 라면이에요.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매운 라면의 시대를 열었죠. 특이하게 지금 삼양이 며느리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창업주 전중근 회장이 며느리 김정수가 사장이에요. 한창 뭐 핵폭탄 맛 닭꼬치다, 치즈 불닭이다, 엽떡이다, 매운 돈가스다, 짬뽕이다 뭐 이런 게 유행했을 때가 있죠. 먹으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매운 거 잘 집어먹는 게 술 좀 마시는 것처럼 허세가 되고 경쟁이 되는 불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때 김정수 사장도 딸이랑 불닭을 먹으러 갔는데 그 매운 거를 줄을 서가지고 씩씩대면서 먹는 거를 본 거예요. 야,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라면이 불닭볶음면이다. 이런 탄생 일화가 또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 삼양은 존재감이 약했잖아요. 농심한테 1등 뺏기고 오뚜기한테 2등 뺏기고 아재들이 아니면 삼양이 원조였던 것도 잘 몰라요. 냉정하게 삼양라면 말고는 히트 상품도 애매하고 애초에 신제품을 도전적으로 내지도 않던 삼양이었어요. 이 불닭볶음면이 삼양치고는 도전적인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도가 대박이 터진 거죠. 뭐가 잘 나간다 그러면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짝퉁이죠. 중국에서 짝퉁이 엄청 나왔어요. 북한에서도 나왔어요. 뭐지 얘네들? 얘들이 핵불닭볶음면을 만들면 왠지 되게 잘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꿈은 잠시 접어두고 린민이 혓바닥을 불바다로 만드는 시간을 잠시 갔나봐요. 이 라면을 또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농심이 한국은 이미 먹은 상황이라 제일 열심히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을 5위까지 먹었어요. 요새 또 해외에선 라면이 비축식량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많이들 사간대요. 뭐 불닭볶음면도 유튜브를 타고 해외에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동안 한식의 세계화는 이 로컬라이징을 해가지고 좀 덜 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불닭볶음면이 그 반대로 제대로 매운맛으로 승부를 봐가지고 세계화에 성공을 한 거죠. 역시 현지화도 중요하지만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라면 다들 잘 돼가지고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